안녕하세요, 막강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직업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세무사라는 직업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무사라는 직종은 과연 어디에 속하느냐? 다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창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법인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고 엄밀하게 따져드립니다. 일단 직업군 첫 영상인 공인회계사보다는 시험이 어렵지 않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자, 그러면요, 아주 쉬운 거구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세무사라는 이 직종이 과연 뭘 하는 건가? 뭐 생소한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치킨집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1년 동안 장사를 하게 되겠죠? 매출을 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닭을 사온 금액과 닭을 팔았던 금액에서 차익, 즉 이익을 보게 되고, 이런 형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자영업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게 세금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업체를 가보면요, 어디엔가 이렇게 액자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장사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영업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각 관할 세무서라고 하는 곳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를 한 형태에서부터 이제 물론 구청이나 이런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업자가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벌었을 때 이제 세무서에다가 나는 1년 동안 이런 금액을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가는 이 A라는 자영업자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으니까 적당한 금액의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업체가요, 아주 영세하고 작은 형태에서 세금을 내게 될 때는 거의 개인이, 즉 본인이 장부를 써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될 정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규모가 되게 되면요, 그 장부를 기입한다든지 일일이 1년 동안 썼던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쓰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자영업자들이 찾아가는 곳이 일단 세무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세무사는요, 그 찾아온 자영업자에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뭔 직종을 가지고 장사를 했느냐, 또는 사업을 했느냐, 그러면 당신은 1년 동안 얼마 벌었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무사가 이제 장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무사가 하는 일이 뭔가는, 세무사가 되려고 하면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1차, 2차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 시험 1차, 2차를 칠 때가 공인회계사라는 그 직종보다는 다소 쉽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1차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이 되고요, 2차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치게 되겠죠. 그 2차 시험은 다시 논술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를 거쳐서 어떤 또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무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받아서 세무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직종도 그렇지만요, 이 세무사라는 직종은요,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또는 2차 시험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는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세무사라는 시험을 칠 친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계통이라면 어디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무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세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무서나 국세청 이런 관할에 일정한 기간,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는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경쟁률은 더 심해지겠죠. 왜?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리 젊은 친구가 시험을 쳐서 세무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경력자들이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 뛰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혜택을 못 보니까요. 그 우리가 보통 시험이란 것은 가산점이 뭐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세무사라는 직종과 공인회계사라는 직종도 약간 이렇게 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경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변호사라는 직업도 이렇게 살짝 물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세무사가 하는 고유의 일을 변호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 세무적인 문제의 어떤 소송적인, 즉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변호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2018년도부터는 이제 세무사라는 직종을 변호사가 이렇게 자격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부터는요, 변호사는 세무사라는 직종을 같이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세무사라는 직종을 갖게 되면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세무사라는 이 직업이 어떤 개인적인 직종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세무사라는 직업의 형태를 많이 보시려고 하면요, 각 법원 앞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앞에서 법무사나 이런 계통도 많이 보지만 구청 앞에도 가도 많습니다. 구청 앞에 가면 세무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세무사가 구청 앞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어떤 A라는 세무사가 뛰어나다 그러면 손님이 많은 거예요. 많으면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출발이 한 4천 정도 출발이 안 되겠나.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 창업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무사는요, 세무서라는 곳에 공무원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일 때 가능성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또 공인회계사처럼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조금 작은 단위겠죠. 컨설팅.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는요, 세무사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사라는 직업은요, 상당히 여러 군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무사라는 직업 추천할 만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직업군으로서 세무사라는 직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선 세무사가 되려고 하면요, 첫 번째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 공인회계사는 자격 조건이 있었죠. 대학에서 어떤 일정한 학과의 학점을 이수해야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요, 세무사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응시를 하게 되면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시험인데요, 그렇게 해서 1, 2차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게 되면 이제 일정 기간에 이제 실습이 있겠죠. 그것도 하고 난 다음에 세무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 자격증을 받고는 크게 세 가지 형태. 하나는 개인 창업, 또는 공무원, 하나는 컨설팅,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페이는 한 4천 정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나, 평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관심을 갖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막강쌤은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